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국장님. 네네. 이제 4일 11시 네. 이 선고가 내려집니다. 운명의 날이. 아, 그렇죠. 예, 밝았다고 봐야겠죠.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예. 뭐 윤 대통령의 파면이냐 아니냐를 넘어서 그 선고 결과가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어떤 분기점이자 네. 또 대한민국 운명을 판가름짓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 이번 선고는 탄핵안이 의결된 뒤 111일 네. 그리고 변론이 지난 2월 25일 종결된 뒤 38일 증인만도 16명이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변론에 8번을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11번 변론 네. 중에. 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156분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이제 조금 후면은 네. 나오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기각이나 인용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담화문을 이미 준비를 했다고 네.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인사말. 또 이재명 측 그쪽 변호인들도 인용에 대비해서 입장문을 다 만들었다고 그래요. 네네. 이제 어느 판결만 조금 이따 그렇죠. 나오면은 예. 오늘 판결만 나오면은 네네. 그걸 바로 발표를 하겠죠.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이랄까 네. 여기는 어떤 것들이 담겼을까요? 일단 담화문이 제대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담화문이다라고 처음부터까지 형식에 맞춰서 나오려면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인용됐을 경우 짧아질 거예요. 짧게. 아무래도 하고. 그런 것은 예. 변호인단이라든가 또 보좌하는 팀에서 이미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기각이나 각하인 경우 무엇이 담길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물론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준 그리고 또 지지해준 분들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 자체하고라도 핵심이 저는 이겁니다. 임기와 관련된 부분. 예. 임기와 관련된 부분을 왜 지난번에 최후 진술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게 그 전날은 안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변호인단에서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들어갔습니다.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으로 읽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 어쨌든 내가 돌아오게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촉한 어떤 상황을 빨리 해소를 하려면 내가 끝까지 막 임기를 해갖고 뭐 할 생각 없다. 이 개헌을 여야가 합의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임기 단축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부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그 발언을 했더라고요. 어떤 발언? 바로 이번에 그러니까 그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복귀한다면 서둘러 개헌을 하겠다. 개헌에 돌입하겠다. 그러니까 담화문에 시한을 못 박느냐 안 박느냐를 가지고 아주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네네. 시한을 딱 못 박아서 임기 단축을 하겠다. 네. 그런데 개헌이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가 돼야 개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정 안정이 아니겠습니까? 네. 엄청난 저항이 일어날 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당으로서는 뭐 재탄핵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될 일은 없습니다만 네네. 지금 쌍탄핵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 본회의 보고까지 된 상황이니까 이제 투표만 남아 있는 거고. 맞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다시 이루어지고 어차피 총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탄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네. 이제 특검이다 뭐다 해갖고 192석을 활용해가지고 엄청나게 대를 펼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뉴스타파 있지 않습니까? 예. 뉴스타파가 그 강혜경이라는 사람의 PC인데 그게 원래 강혜경이 명태균의 지시를 받아서 명태균의 PC 하드드라이브를 다 갖고 왔대요. 그래서 검찰에 압수당했다가 다시 반환을 받았는데 그걸 뉴스타파가 오늘 오후부터 죄다 깐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이게 전 빌드업이라고 보거든요. 즉
기각이나 각하됐을 때 들어오면 이 봐라 명태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윤석열이 지금 완전히 대선 개입을 하고 해서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를 그대로 매일같이 방송을 해갖고 재탄핵에 빌드업을 해보겠다라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안정 조치 이런 네네.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뭐 당연히 전면적인 그런 쇄신, 인적 쇄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해야죠. 바뀌었다. 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지금 내각이 오랫동안 사실은 직을 맡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 말에나 연초에 대부분 경질이 될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총선 사실이고. 직후에 다 잘라서 다 바뀌었어야죠, 당연히. 예. 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과연 야당과 관계를 또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들이 그런 담화문 속에서 담겨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대통령이 바뀌었구나.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던 사람들마저도 어쨌든 뭐 내 마음대로는 안 됐지만 그런데 지켜보자라고 할 수 있는 제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민주당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제안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를테면 대연정이라도 안 받아들이겠지만 대연정 아니라 거국내각을 구성하자. 구성하자. 거국내각 예를 구성해서 앞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개헌이 완료되면 나는 물러나겠다. 그런 제안을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국민 통합이라든가 야당과 손을 잡는 야당한테 손을 내미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당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안이 야당한테 어찌됐든 그걸 안 받아들이더라도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었구나. 적극적으로 어쨌든 통합에 발걸음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뭐 야당으로서는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은 제야 시민 사회단체가 반발해 갖고 용산으로 몰려갈 것은 뻔한 겁니다만 뭐 그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민노총들의 반발은 또 거세질 것은 뭐 뻔합니다만은 과연 이재명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앞서도 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재탄핵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끝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연정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뭐, 개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살려면, 이재명이 살려면, 이제부터 대북송금,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위증교사. 이 재판들이 줄줄이 이어질 텐데요. 그러면 이런 판들을 엎으려면 이 정권이 끝까지 어쨌든 중간에 개헌까지도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야 돼요. 당연하죠. 조기에 엎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조건 없겠다라고 아니 이래악 물고 온갖 것들을 다 발악을 할 겁니다. 발악을. 그게 자명한 거죠. 왜냐 이재명이 살려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과 윤석열 뭐 적대적 공생 관계가 다시 시작한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어쨌든 양측에서 어느 쪽도 지금 승복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당사자끼리는. 윤 대통령도 승복하겠다는 말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재명도 그동안 승복한다는 말을 비슷하게는 했지만 정확하게. 이제 아예 그것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하면서 나는 안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이후에 과연 나라가 이재명이가 이미 뭐 물리적 내전이다. 그러니까 심리적 내전에서 물리적 내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유혈 사태가 날 것이다. 이렇게 협박까지를 하고 나섰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고 또 포장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치지 않겠나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8년 전에 우리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뭐 인용된 다음에 4명이 지지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4명이 담을 넘다가 압사하고 스피커에 부딪히고 해서 그 목숨을 잃었는데 그런 일이 당연히 우려되죠. 뭐 경찰에서도 지금 뭐 150m인가요? 그걸 진공 상태로 만들고 가포 비상령까지 내리면서 철저한 대비는 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담화문까지 발표를 하면서 수용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입니다. 선고 이유가 만약에 이 각하 판결이 내려질 경우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시민단체 그 포스터 제가 봤거든요. 그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하더라고요. 포스터에 집회 촉구 포스터에 하나는 인용이 되면 그 즉시 승리 축하 무슨 문화제를 한다. 네. 근데 기각이 되면 그 즉시 항전이다. 그리고 저기로 관저로 달려와서 끌어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걸 보면 가만 안 있겠다. 뭐 이거지요. 그래서 오전 11시 선고가 이루어지면은 기각이나 각하인 경우는 서두에서 이 얘기를 하고 네. 인용일 경우는 말미에 네. 그러니까 주문을 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문을 읽는 그 순간이 파면이냐 직무복귀냐가 결정이 되고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은 뭐 바로 파면이고 기각이나 각하이 된다 그러면 그 시간부로 바로 직무가 복귀되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도대체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전부 다 이거 위헌이다 6가지인데 쭉 읽어서 위헌이다 6번은 거의 위법하고 위헌이다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저기다 인용이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주문 때 근데 이게 중대한 게 아니므로 기각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원일치면 앞에 부분에서 계속 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주문이 전원일치의 어떤 결과를 내는데 서로 갈린다 몇 대 몇으로. 그러면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 때처럼 서두에서 기각이다 라고 해갖고 보충 의견이나 별개 의견이나 소수 의견은 다 일일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관례기는 하지만 꼭 그걸 지켜야 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4일날도 꼭 그러려는 법은 없습니다만 일단 관행이 지켜진다 한다면은 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인용 판결에 대비해 가지고 민주당 측에서도 아마 이 담화문이랄까 입장문을 만든 것 같아요. 반면에 당위성, 불가피성 뭐 이런 것에 대한 뭐 주장과 함께 국민 승리다, 민주 헌정의 승리다, 뭐 이런 내용을 담았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대선 국면에서 승리를 이뤄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이 천명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보다 더욱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진보 후보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국이 있다거나 혹은 뭐 조국 저쪽 그 완전 진보 신당이니까 거기서 민주당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지금은 없으니까요. 없어져 버렸죠. 이런 후보들과 경선을 하려면 선명성이 중요하니까 좌클릭을 유지해야 되는데 완전히 독보적이다 보니까 진보는 무조건 자기를 찍으니까 여기서 더 이쪽 그러니까 보수 중도 이쪽의 사람들을 얼마나 더 끌어들이느냐 이게 인용이 됐을 때 담화문부터 아마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인용이 되더라도 상당한 혼란은 당분간 지속이 되겠지만 결국 바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2달 내에 대선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마 6월 3일이 대선일이지 않겠느냐. 그렇죠. 6월 3일입니다. 거의. 2달이라는 이 촉박한 시간을 감안할 때 뭐 민주당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이미 다 틀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이재명이가 대선 행보를 오래전부터 시작한 거나 다름없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시간이 없는 시간이 거죠. 없어요. 경선도 거쳐야죠. 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지지층은 불복운동을 나설 경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또 조정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재명 독주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아까 그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뉴스타파의 그 명태균 PC는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 작용을 할 겁니다. 오세훈과 홍준표 또는 국민의힘은 아니죠 이준석 등등 자기와 관련된 어떤 사람들을 타깃으로 해서 민주당이 꽃놀이패처럼 명태균 PC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죠. 그게 되면은 결국 대선에 이용하는 것이죠. 그게 대선에 다 이재명을 도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도 지금 김만배하고 신학님이가
그 인터뷰해갖고 그게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진보 언론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아주 그냥 대서특필되고 온갖 방송에 해갖고 전국적으로 전달이 된 것 아닙니까? 커피 그거 타준 게 똑같은 누굽니까? 커피 타준 게 누굽니까? 이거였죠. 예. 예. 그거 똑같은 것이죠. 네. 허위 인터뷰한 거. 네. 이거 비슷한 것이 벌어진다고 봐야죠. 그런 것까지도 이미 준비가 된 겁니다. 뉴스타파라기보다는 뉴스타파와 이 민주당 간에 뭔가 연계가 돼가지고 그런 작업들이 이미 진행이 됐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틀림없이 이 정보지 찌라시에서 이렇게 돌고는 있지만 인용이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런 판단 위에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준비 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다라고 오늘 어저께부터 예고한 것도 딱 선거 전날을 이렇게 기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걱정인 게 어쨌든 이 국민의힘에 만약 임명됐을 때 이 조기 대선 국면을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가장 핵심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즉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얘기하는 책봉 정치를 할 거냐. 자기의 어떤 후계자를 미리 지목을 거의 해서 밀을 거냐. 아니면 그야말로 형사재판이 남아있잖아요. 형사재판은 어마어마하게 불리할 겁니다. 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럼 증인들이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아닌데. 그러면 굉장히 불리한 이 형사재판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보수 후보를 막 극단적으로 밀어붙였을 때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선거 이후 네. 전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전국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겠느냐. 네. 그러나 지금 국내 정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랄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풍전등화 위치인데 정말 정치권이 잘 끌어가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네.